엄마, 나 왜 이리 아파요? 딸의 이 절절한 질문 앞에서 엄마는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간 30개 병원을 뛰어다녔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죠. 매일 밤 딸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혼자 울던 그때 한 아줌마가 사정을 알고 말을 하더군요. 한국 가보세요. 거기서는 하루 만에 다 해줘요. 과연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윌슨입니다. 올해 46살이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딸 케이트와 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2년 전 제 딸 케이트가 17살이 되던 해였어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케이트가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죠.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케이트가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배탈 정도로 생각했어요. 17살 딸이 가끔 배 아프다고 하는 게 뭐 그리 이상하겠어요? 저는 싱글맘이에요. 케이트가 9살 때 남편과 이혼했거든요. 그 후로 혼자서 딸을 키우며 동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었지만 케이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케이트의 상태는 점점 심해졌어요. 복통은 더 심해졌고 다리까지 저리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아픈 배를 붙잡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저는 바로 병원으로 케이트를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첫 번째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길 아마 스트레스성 복통일 겁니다. 청소년기의 흔한 증상이에요. 진통제 처방전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케이트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병원. 저는 케이트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렵네요. 좀 더 지켜보시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케이트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이제는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어했고 걸음걸이도 이상해졌어요. 제가 보기에도 딸의 얼굴은 날마다 더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많이 아파요. 케이트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미 수만 달러를 의료비로 썼지만 케이트의 정확한 진단명조차 받지 못했어요. 미국의 의료보험은 복잡했고 정밀검사를 받으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했어요. 그마저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필기 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예약이 6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전문의가 말했을 때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6개월요? 케이트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6개월을 더 기다리라고요? 게다가 그 검사 비용만 해도 2만 달러가 넘는다고 했어요. 카페 매니저인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케이트는 점점 더 아파했어요. 이제는 거의 침대에서만 지내야 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포기해야 했어요. 학교도 계속 빠지게 되었죠. 엄마, 저 언제 나을까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케이트가 침대에 누워서 말할 때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밤 케이트가 잠든 후 저는 부엌에 앉아서 울었어요. 이렇게 무기력한 엄마라니 딸 하나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케이트는 이제 19살이 되었지만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저는 딸을 위해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희에게 너무나 차갑고 복잡했어요. 어느 날 저는 한인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보다 우울한 기분이었는데 계산대에서 만난 한국 아주머니가 제가 슬퍼 보인다며 말을 걸어왔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김미영 씨라고 하는 그분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저는 그분에게 케이트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2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며 겪은 모든 일들을 말이에요. 말하는 중에 눈물이 났지만 그분은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어머, 그런 일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검사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비용도 여기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김미영 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 친구가 한국에서 수술받고 왔는데 정말 좋았대요. 여기서는 몇 개월 기다려야 하는 검사도 거기서는 바로 해주고 비용도 10분의 1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영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에는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 센터도 있고 영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의료비였어요. 미국에서 2만 달러가 넘는다던 정밀검사도 한국에서는 1천 달러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수술 비용도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요? 케이트를 데리고 먼 나라까지 가서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죠? 밤새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케이트야, 엄마가 한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케이트가 침대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요? 엄마, 거기서 정말 저를 고칠 수 있을까요? 케이트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2년 동안 절망만 하던 딸이 처음으로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며칠 더 고민했어요. 한국까지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딸의 수술을 받게 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무엇보다 만약 거기서도 답을 찾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케이트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여전히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제 딸이 이렇게 아픈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케이트야, 우리 한국에 가볼까? 거기서 엄마가 널 꼭 낫게 해줄게. 저는 케이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엄마? 정말 거기서 나을 수 있을까요? 케이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모든 걸 알아봤어. 거기서는 바로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대. 우리 한번 해보자. 저는 딸을 안으며 다짐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모든 걸 걸고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드디어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15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케이트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나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공항이 정말 크네요. 케이트가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2년 만에 집 밖으로 멀리 나온 건데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어로 된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금 막막했지만 다행히 병원에서 보낸 통역사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윌슨 씨. 저는 이수정입니다. 병원에서 나왔어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젊은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낯선 땅에서 이렇게 친절한 분을 만나니 마음이 놓였어요. 수정 씨는 저희를 병원까지 안내해주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정말 친절했고 덕분에 불안했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은 외국인 환자 진료 경험이 많아요. 의료진도 모두 영어가 가능하고 케이트 양의 상태를 빨리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거예요. 수정 씨의 말에 저는 조금씩 안심이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미국의 어떤 병원보다도 좋아 보였어요. 로비는 마치 호텔 같았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어머, 엄마 여기 정말 병원 맞아요? 호텔 같은데요? 케이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2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이렇게 쾌적한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접수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는 복잡한 서류 작업에 몇 시간씩 걸렸는데 여기서는 3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직원들도 모두 친절했고 케이트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케이트 양, 오늘 오후에 바로 기본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정밀검사를 받으시고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말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바로요? 미국에서는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던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진료실에서 만난 박민정 의사 선생님은 정말 꼼꼼하게 케이트를 진찰했어요. 미국에서 받은 모든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증상을 보니 복강 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CT와 MRI를 찍어보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정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생님, 정말 내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서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어요. 네, 물론입니다. 케이트 양이 2년이나 고생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죠.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케이트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 언니도 계속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주고. 케이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활기가 있었어요. 나도 그래. 여기 와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케이트가 꼭 나을 거야. 저는 딸을 안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희는 일찍 병원에 갔어요. 정밀검사를 받는 케이트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2년 동안의 수수께끼가 풀릴 수 있을까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단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던 결과를 말이에요. 저는 시계를 보며 믿을 수 없어 했어요. 박민정 선생님이 저희를 진료실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케이트 양의 정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난소에 큰 낭종이 있고 이것이 주변 신경과 장기를 압박해서 복통과하지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원인을 찾았다는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2년 동안 찾지 못했던 답이 단 하루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럼 수술하면 나을 수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질문의 답이 케이트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낭종이 꽤 크고 이미 2년이나 방치되어서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주변 장기에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긴장했어요. 언제 수술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수술 예약만 몇 개월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내일 아침 첫 번째 수술로 잡겠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내일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수술 예약만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2년 동안 원인도 모르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케이트 양이 건강해질 거예요.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밤 케이트와 저는 호텔에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술을 앞두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컸어요. 엄마, 내일이면 정말 아프지 않을까요? 케이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케이트가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해질 거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줘요. 케이트의 말에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수술 당일이었어요. 저는 너무 긴장해서 밤을 거의 새웠어요. 하지만 케이트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케이트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최연우 간호사가 케이트의 손을 잡아주면서 말했어요. 케이트야, 무서워하지 마. 우리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셔. 금방 끝날 거야. 감사해요, 언니. 케이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케이트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 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박민정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낭종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른 장기에는 손상이 없었어요. 케이트 양이 일주일 정도면 완전히 회복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2년 동안의 고통이 끝났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수술 후 케이트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첫 번째 말이 엄마, 배가 안 아파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기뻐서 울었어요. 정말이었어요. 2년 동안 계속 아파하던 케이트가 처음으로 아프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야? 정말 안 아파?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네, 엄마. 정말 안 아파요. 다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케이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둘째 날, 케이트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어요. 2년 만에 제대로 걸은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기적이라는 게 있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엄마 봐요. 저 걸을 수 있어요. 케이트가 병실을 걸어다니면서 활짝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최연우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우와, 케이트야, 정말 잘 걸어. 이제 진짜 건강해졌구나. 간호사 언니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셋째 날, 케이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2년 동안 아픈 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까지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 너무 좋아요. 케이트가 숟가락을 들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케이트가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까 엄마가 너무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간병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깊은 감동을 주고받았어요. 모든 분들이 정말 친절했고 케이트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케이트 양,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박민정 선생님이 매일 회진을 오셔서 자세히 살펴봐 주셨어요. 진짜 딸을 돌보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좋아요. 이렇게 건강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케이트의 대답에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정말 건강해진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일주일 후 케이트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퇴원하는 날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어요. 마치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케이트야, 미국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가끔 안부 소식 전해줘. 최연우 간호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언니, 저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없었으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케이트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박민정 선생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케이트 양, 이제 정말 건강해진 거예요. 미국 가서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이 그리우면 놀러 오세요. 한국에서 보낸 2주간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케이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밝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2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의 웃음을 되찾은 거예요. 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케이트가 말했어요. 엄마,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 꼭 한국에 다시 와서 저를 도와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케이트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기특했어요. 그래, 우리 케이트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자. 엄마가 다 도와줄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던 친구들과 이웃들이 깜짝 놀랐어요. 케이트가 혼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케이트, 정말 나았구나. 제 친구 마리가 달려와서 케이트를 안아주었어요. 마리 아줌마, 저 이제 정말 건강해요.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케이트의 밝은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케이트는 즉시 학교로 복귀했어요. 2년 동안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학교에 다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케이트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엄마, 학교가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었나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케이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케이트의 담임 선생님도 놀라워했어요. 케이트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한국에서 정말 좋은 치료를 받았나 보네요. 선생님도 케이트의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저는 케이트의 경험을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한지, 의료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든 이야기를 썼어요. 제 마음속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가족들도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국의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저희도 비슷한 상황인데 한국 병원 정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아는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렸어요. 심지어 지역 뉴스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케이트와 저희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케이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학교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꿈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박민정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케이트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우리 케이트가 의사가 되면 정말 좋겠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저는 딸의 꿈을 응원했어요. 네, 그리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케이트의 계획은 점점 구체적이 되고 있었어요. 케이트는 정말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6개월 후 케이트는 서툰 한국어로 박민정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어요. 박민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트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져서 지금 학교에 잘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선생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케이트가 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그 편지를 한국으로 보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어요. 며칠 후 박민정 선생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선생님도 케이트의 편지를 받고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케이트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케이트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니 정말 기뻐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정말 멋져요. 언제든 한국에 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요.
선생님의 따뜻한 답장에 저희는 정말 감사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케이트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대학 입학도 앞두고 있고 의학 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엄마, 제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의대에 진학할 거예요. 그리고 꼭 한국어도 유창하게 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일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케이트의 꿈은 점점 구체적이 되고 있었어요. 케이트의 이런 꿈을 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단순히 자신이 건강해진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도우려고 하는 케이트를 보면 정말 대견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케이트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한국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윌슨 씨,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교류팀의 김현수입니다. 박민정 선생님을 통해 케이트 양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케이트 양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받은 저는 정말 놀랐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케이트를 초대한다고요? 저희 대학에서는 의료 분야에 관심이 있는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트 양처럼 한국 의료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관심을 가진 학생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김현수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케이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케이트는 정말 기뻐했어요. 꿈에서나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정말요, 엄마? 제가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케이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우리 케이트가 정말 대단한 기회를 얻은 거야. 저도 정말 기뻤어요. 그해 여름, 케이트는 한국으로 떠났어요.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미래의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케이트가 보내온 편지에는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민정 선생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한국어를 더 배우고 한국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케이트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한다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세요. 엄마, 저 정말 하고 싶어요. 케이트의 간절한 마음이 편지에서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딸을 그렇게 먼 곳에 보내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케이트의 꿈을 생각하면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케이트를 살려준 그 나라에서 의사가 된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케이트가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희에게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케이트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딸의 꿈을 응원하고 싶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민정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어요. 윌슨 씨, 안녕하세요. 케이트 양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케이트 양이 정말 특별한 학생이에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진심이고 한국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늘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케이트 양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 병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케이트 양 같은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제안은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이었어요. 케이트를 치료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요. 제가 케이트를 치료하면서 느낀 건데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과 공감 능력이요. 이런 의사가 되어야 정말 환자들을 도울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확신이 섰어요. 케이트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았어요. 그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케이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저도 딸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케이트가 말했어요. 엄마, 저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엄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줄 거예요. 그래, 우리 케이트가 꿈을 이루길 엄마가 응원할게. 저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안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케이트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저는 미국에서 딸을 응원하고 있어요. 매주 화상통화로 안부를 나누는데 케이트는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케이트가 한국에서 특별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외국인 학생 의료봉사상을 받았어요. 케이트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정말? 우리 케이트가 상을 받았다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네, 제가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해서 받은 거예요. 저처럼 언어가 안 통해서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도와주다 보니 병원에서 추천해 주셨대요. 케이트의 말을 들으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어요. 박민정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제가 졸업하면 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할 수 있다고 하세요. 케이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우리 케이트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 제가 한 가지 더 계획이 있어요. 졸업하고 한국에서 몇 년 일한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의료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저희처럼 미국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케이트의 원대한 꿈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센터가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전적으로 지지한다. 저는 딸의 꿈을 응원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케이트가 보낸 사진을 보니 병원 벽에 케이트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외국인 환자 도움 우수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엄마, 제 사진이 병원에 걸렸어요. 박민정 선생님이 직접 걸어주셨는데 저를 치료해준 그 병원에 제 사진이 걸려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케이트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4년 전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이 정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케이트가 아프지 않았다면 한국에 갈 일도 없었을 테고 케이트가 의사의 꿈을 갖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픔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케이트를 통해 배웠어요. 내년에는 케이트가 의과대학을 졸업해요. 그리고 박민정 선생님 밑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케이트를 치료해주신 그 선생님 밑에서 의사가 되는 케이트를 상상하니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때로는 답이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에게는 그곳이 한국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의 소중함을 케이트를 통해 배웠어요. 케이트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딸을 둔 엄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케이트를 살려주신 한국의 모든 의료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박민정 선생님, 최연우 간호사님, 그리고 케이트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케이트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